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제한 및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 하나에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을 때 그 데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일은 많지 않겠죠. 분명히 내가 원하는 특정 데이터들만 뽑아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데이터를 제한할 필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 SQL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한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내 입맛에 맞도록 어떤 소트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정렬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에서는 회어절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제한하는데요. 기본적인 구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문장이 나와 있죠. select distinct, 여기 큰 가로는 옵셔널입니다. distinct, 그리고 asterisk 혹은 컬럼 리스트, 컬럼 뒤에는 컬럼 엘리어스를 쓸 수 있다고 앞 시간에서 배웠었죠. 기본적인 구문은 앞 시간에서 배웠는데요. select column list from table,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회어절을 from절 이후에 기술을 합니다. 회어 하신 다음에 어떤 조건을 주시는 거죠. 조건은 여러 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from절까지만 기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었죠. 회어 조건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나오도록 그런 데이터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에서는 회어절을 사용해서 리턴되는 행을 제한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회어절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from절 뒤에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회어절 다음 회어절에 올 수 있는 어떤 조건에는 컬럼, 그리고 리터럴 값, 그리고 산술 표현식, 그리고 함수 값 등을 회어절을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어절은 컬럼 이름, 그리고 비교 연산자, 그리고 상수 또는 값의 목록으로 구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distinct는 행의 중복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어절에 어떤 조건을 쓰실 때는 지켜야 될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문자 스트링과 날짜 타입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EMP 테이블로부터 4개의 칼럼, 즉 사번과 사원 이름과 담당 업무와 그리고 급여 정보를 조회를 하는 그런 문장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임스에 대해서만, 사원 이름이 제임스인 사람만 데이터를 뽑아내라 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 타입의 어떤 데이터를 비교하실 때는 반드시 문자 값에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 타입을 표현하실 때는 지금 두 번째 문장은 입사일이 1982년 12월 9일에 입사한 사람의 데이터만 뽑아라 라는 것인데요. 날짜 타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 외에 문자 타입과 날짜 타입은 서로 각각의 특색이 또 있어요. 이 문자 타입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문자 제임스와 소문자 제임스는 서로 다른 데이터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짜 타입 같은 경우는 날짜 포맷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에서는 날짜 타입이 YYYY MMDD 형태의 그런 날짜 타입이지만 다른 날짜 타입 포맷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런 날짜를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 타입의 경우에는 이 따옴표로 묶지 않습니다. 숫자 타입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똑같은 1, 2, 3이 있다 할지라도 숫자 1, 2, 3이 있고 문자 1, 2, 3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숫자 타입으로 지정을 해놓고 1, 2, 3을 입력하면 당연히 숫자로 저장이 될 거고요. 문자 타입으로 어떤 컬럼을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한 다음에 1, 2, 3으로 저장을 하면은 그거는 문자 1, 2, 3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 타입 같은 경우는 오라클에서 날짜 타입의 컬럼을 조회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년, 월, 일만 표현이 되지만 오라클이 내부적으로는 세기 정보, 세기, 그리고
년, 월, 일, 그리고 시간, 분, 초 단위까지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회어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 연산자를 먼저 보게 될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연산자들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사용해왔던 그런 연산자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between이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between A and B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의미는 A와 B 사이에 일치하는 어떤 값들을 조회를 하거나 어떤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n 연산자가 있는데요. in하고 어떤 조건 리스트를 쭉 씁니다. 어떤 값들을 쭉 쓰는데요. 이 리스트 값 목록과 일치하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할 때 in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like 연산자가 있는데요. like 연산자는 문자의 패턴을 일치시켜서 문자의 패턴을 조회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원의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름은 기억나는데 성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름이 길동이다. 그러면 성이 기억나지 않아도 길동이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어떤 사원들의 정보를 쭉 뽑고자 할 때 바로 이 like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isNull이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isNull은 null 값을 비교할 때 사용되어지는 연산자입니다. 즉 어떤 컬럼의 데이터가 null인 놈만 뽑아라 라고 할 때 이 isNull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에는 and, or와 not이 있는데요. and는 어떤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지만 true를 리턴하는 그런 연산자이고요. or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를 리턴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not은 어떤 결과의 반대를 리턴하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비교 조건이 false이면 true이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럼 실제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SQL 플러스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접속을 해서요. select emp no ename sharp sal from emp 조건을 주죠. 해요. 이 네임이 제임스 인 사람의 데이터만 출력을 하라는 것이죠. equal 조건을 줬습니다. equal. 그러면 정말로 이 네임이 제임스 인 사람의 데이터만 뽑았죠. 하지만 문자 어떤 값을 비교할 때도 equal 조건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크거나 같다 혹은 작다 뭐 이런 조건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change 일단 equal을 크다 조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제임스보다 이 제임스라는 값보다 큰 그런 데이터들만 나왔죠. 즉 알파벳 순서로 비교를 해서 제임스보다 큰 어떤 데이터들만 나오게끔 조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숫자 타입의 데이터를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칠 필요 없이 C 제임스를 조건이 뭡니까? 샐러리가 1300불보다 큰 사람의 데이터를 뽑아낸 것이죠.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만 나왔습니다. 원래는 전체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런 식으로 1300불보다 적은 사람의 데이터도 있지만 이런 조건을 통해서 1300불보다 큰 사람의 데이터만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칼럼 어떤 비교 연산자 그리고 어떤 조건 이런 식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칼럼끼리의 어떤 비교도 가능하죠. 그래서
예,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커미션이, 즉 보너스가 실제 급여보다 더 많거나 같은 사람의 데이터를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원을 한번 뽑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 샐러리가 1250불인데 예, 커미션이 1400불이죠. 이렇게 칼럼끼리의 어떤 비교 연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윈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윈 연산자는 비트윈 A and B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 A와 B 사이의 값을 모두 찾고자 할 때 바로 이 비트윈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에서는 급여가 1500불 그리고 1800불 사이에 있는 어떤 사원의 정보를 추출을 하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 급여가 1500불 혹은 1800불인 사원은 데이터가 추출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예, 추출이 됩니다. 즉, 이 시작값과 종료값도 포함을 해서 어떤 조건을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MP 회어 SL between 1500불 and 1800불이죠. 예, 두 사람이 있네요. 1500불 데이터도 조회가 됐죠.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 조건이 약간 틀리죠. 급여가 1500불 이상 크거나 같은 조건이죠. 그리고 급여가 1800불 이하 작거나 같은 조건이죠. 두 조건을 AND로 묶었죠. 언뜻 보시기에도 위에 있는 문장과 같은 결과를 낼 것 같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카피를 하고요. 1500불 이상 AND 1800불 이하. 예, 동일한 결과를 냈습니다. 즉,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같은 결과를 추출하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장과 비슷한데요. 근데 조건이 1800이 먼저 앞에 왔고 1500이 뒤로 갔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조회를 해보죠. 1800불이 앞에 오고 1500불이 뒤로 갔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선택된 레코드가 없습니다 하면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죠. 즉 비트윈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작은 값이 앞에 와야 되고요. 큰 값이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세 번째 문장을 두 번째 문장처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뒤에 조건이 먼저 오겠죠. 1800불 이하 and 1500불 이상. 예,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문장은 결과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비트윈 조건을 연산자를 쓰실 때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되는 작은 값이 앞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번에는 인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SQL 문장이 있는데요. 조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4번이 7521이거나 혹은 7839이거나 혹은 7934인 사원의 정보를 조회를 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SQL 문장을 실행해 보면 미리 준비한 SQL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3개의 로가 리턴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3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 3개의 조건은 서로 OR 연산자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에 AND 연산자로 묶여 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4번이 7521이고 또 7839이고 7934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원은 없을 테니까요. 오와 연산자로 묶였기 때문에 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리턴하겠죠.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건을 약간 바꿔서 오와 EMPNO가 9999인 사원도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실제로 EMP 테이블에는 9999 EMPNO를 가진 사원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문장은 어떤 결과를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SQL 문장과 동일한 결과를 리턴을 하죠. 왜냐하면 9999 사원을 가진 사용자는 없지만 세 가지 조건은 만족하기 때문에 오와 연산자로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위에 있는 이 OR로 쭉 연결된 이 조건과 아래 in 연산자를 사용한 조건은 같은 문장이죠. 그래서 7521이거나 7839이거나 7934인 사원의 데이터를 뽑아라 할 때는 이렇게 in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in 7521 7839 7934 그리고 9999번도 한번 포함해보죠. 예, 같은 결과를 얻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와 연산자로 쭉 기술하시는 것보다 in 연산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간결한 SQL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like 연산자입니다. like 연산자는 비교하고자 하는 값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어떤 값의 일부분만 알고 있을 때 바로 이 like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자의 패턴과 일치하는 값을 찾아내고자 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사원의 데이터를 이름으로 조회를 하고 싶은데 이름을 성은 모르고 이름만 길동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앞에 성은 무시하고 어찌됐든 간에 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다 뽑아내고자 할 때 바로 이 like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like 연산자는 내가 모르는 값을 대체하기 위해서 와일드카드 문자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바로 %와 언더스코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는 문자가 없거나 혹은 하나 이상의 문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더스코어는 한 문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SQL 문을 보니까 사원 정보들을 조회를 하는데 조건을 사원 이름이 like j%라고 줬죠. 이 의미는 사원 이름이 J로 시작하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J로 시작하더라. 그래서 J로 시작하는 모든 사원의 데이터를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는 하나 이상의 문자를 나타내거나 혹은 값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제임스니, 조안이니, 제인이니 이런 사람들과 혹은 이름이 J, 그냥 한자로 J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조회가 되겠죠. 두 번째 나와 있는 SQL을 보니까 앞뒤로 %가 붙었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 처음에 시작하는 문자도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LA라고 이름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찾아내라 할 때는 바로 % 문자를 앞뒤로 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SQL은 앞에 언더스코어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언더스코어는 하나의 문자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작하는 문자는 A가 확실하다. 앞에 한 글자를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후에 문자들도 모르겠다 할 때는 이렇게 앞에 언더스코어 한 문자를 모를 때는 언더스코어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중간에 언더스코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A, B, C가 나올 수도 있고요. A, A, A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한 글자를 모를 때 이렇게 언더스코어 하나를 쓰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와일드 카드로 사용하는 이 퍼센트나 언더스코어 문자가 실제 데이터 값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내가 A 언더스코어 C라는 데이터만 뽑아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써버리면 내가 원치 않는 A, B, C도 나올 거고 A, A, C도 나올 거고 하여튼간 중간에 한 글자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앞뒤로 A, C가 붙은 모든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와일드카드 문자를 무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escape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 여기 역슬래시를 쓰시고요. 언더스코어 쓰시고 escape 역슬래시를 쓰시면 이 escape 키워드에서 지정한 요 문자 이후에 나와 있는 와일드 카드는 무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를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elect 제가 미리 데이터를 예제 데이터를 넣어놨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와일드 카드로 사용되어진 것이니까 A 언더스코어 C도 나올 것이고 A, B, C도 나오고 A, C, C도 나오고 A, D, C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 세 개는 아니고 실제 A 언더스코어 C라고 데이터가 저장되어진 그런 행만 추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언더스코어 문자를 와일드 카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인식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바로 이 escape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escape 키워드를 써서 그 escape 문자는 역슬래시이고 역슬래시 이후에 와일드카드는 하나의 값으로 인식을 해라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행을 해보면 실제 A 언더스코어 C인 데이터만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like 연산자는 숫자 타입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널 비교 연산자입니다. 널을 비교할 때는 좀 독특한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 is null 연산자입니다. 지금 얘는 상관이 없는 사원의 정보를 뽑아내라는 거죠. 이 매니저 칼럼은 바로 나의 상관의 4번을 갖고 있는 그런 칼럼입니다.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select emp 테이블로부터 mgr이 null인 사람, 즉 상관이 null이라는 것은 이 사원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장밖에 없겠죠. 회사에서 사장이 제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은 자기 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gr is null 하면은 사장 데이터만 나옵니다. 반대로 null이 아닌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다가 not 연산자를 붙여서 is not null로 표현을 합니다. 예, 이렇게 is not null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null이 아닌, 즉 mgr에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만 나왔죠. 프레지던트 사장은 나오지 않고 나머지 데이터가 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is not null로 표현을 하고요. null이 아닌 데이터는.
너를 비교할 때는 아래와 같이 equal로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qual 혹은 not equal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를 비교하실 때는 is null 혹은 is not null로 비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산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연산자들의 우선순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산자 우선순위는 우리가 흔히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그런 우선순위와 다르지 않죠. 비교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빠르고요. 다음은 not 연산자, 그리고 and 연산자, 그 다음에 or 연산자 순입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 우선순위 규칙은 괄호를 사용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981년도에 입사한 사원 중에서 부서가 10번 또는 20번인 사원을 조회를 하는 거죠. 어떻게 SQL을 쓰면 될까요? 입사일이 1981년도인 사원 중에서 부서번호가 10번 혹은 부서번호가 20번인 사원의 데이터를 조회해라. 이 SQL 문장은 오류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SQL 문장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지금 밑줄 그어진 세 가지 연산이 가장 먼저 일어나겠죠. 비교 연산자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AND 연산자가 빠르죠. OR 연산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1981년도에 입사했고 그리고 부서번호가 10번인 조건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1번 조건 이런 거 하면 그 다음에 OR로 비교가 되는 것이 부서번호가 20번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OR로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해 보면 1981년도에 입사하지 않았더라도 부서번호가 20번인 사원의 데이터는 모두 튀어나옵니다.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미리 타이핑해 놓은 문장을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부서번호가 20번이기만 하면 81년도에 입사하지 않은 데이터라도 이렇게 조회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조건이고 그 다음 조건이 부서번호가 20번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만 만족하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죠. 입사일이 81년도인 사람 중에서죠. 그럼 어떻게 바꾸어주면 될까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줌으로써 이 OR 연산이 AND 연산보다 우선해서 처리되게끔 해주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81년도에 입사한 사람이라는 조건과 그리고 부서번호가 10번 혹은 20번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만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오더바이저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는 특정 순서대로 데이터를 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때 오더바이저를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센딩으로 소트를 할 거냐 디센딩으로 소트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ASC 혹은 DESC 키워드입니다. 어센딩, 디센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센딩, 디센딩을 기술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어센딩으로 소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더바이저에 여러 개의 칼럼 기술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입사일로 디센딩으로 소트를 하고 그 다음에
사원 이름으로 또 소트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렉트 리스트에 기술하지 않은 그런 컬럼도 오더바이절에 기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라면 지금 EMPNO와 이네임과 잡과 셀러리만 화면상에 보이되 소트는 입사일로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번 조회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무런 오더바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의대로 아무 순서 없이 지금 조회가 되고 있죠. 오더바이저를 사용해서 뭘로 해볼까요? 입사일. 그냥 어센딩, 디센딩 키워드를 주지 않으면 어센딩으로 소트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사일 순서대로 쭉 소트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DSC 키워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디센딩으로 소트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팅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리턴되는 행의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에 부서 번호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각 사원별로 부서 번호를 다 갖고 있겠죠. 총 15개의 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값들이 많죠. 10번, 20번, 30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디스팅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복되는 값들은 다 제거하고 10, 20, 30 이렇게 세 건만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디스팅트 키워드는 중복된 값들을 제거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디스팅트 키워드는 행의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지 칼럼의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 EMP 테이블, EMP NO를 한번 추가를 해보죠. 이렇게 되면은 15개 행이 다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이 칼럼 하나를 놓고 보자면 제거되어야 될 값들이 많이 있는데요. 디스팅트는 로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우를 놓고 보자면 각 로우는 전부 다 다르죠. 다른 값들로 이루어진 로우라 이겁니다. 이렇게 디스팅트 키워드는 칼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로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맨 마지막 문장처럼 이렇게 기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고요. 디스팅트는 한 번만 쓰게 되면은 해당되는 로우에 적용이 되어서 그 중복되는 로우를 제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디스팅트 키워드 대신에 유니크 키워드를 사용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모든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라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